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1 121 사태로 인해서, 생긴, 대간첩 작전, 지휘 체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의 강인덕 과장한테 정군 이제 사단장급 이상, 네, 민간군 간부들로서 회의를 하겠다. 네, 이제 지시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그 말씀이, 네, 그때 이제 권 과장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권 과장이 게릴라전은 네, 중앙정보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네, 이 군이 동원돼야 되고, 그렇죠. 무장력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네, 중앙정보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네, 내가 군 간부하고 네, 경찰들을 다 불러서 지시를 하겠다. 이 지시를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됐죠. 그렇죠. 네.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네, 중심이 돼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게릴라전의 특성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 대통령 지시를 받고, 네, 구체적인 대간첩 작전 계획을 네, 수립을 하는 겁니다. 지휘 체계를 일어나는. 네, 그게 이제 수립이 돼가지고 1월 17일 네, 대간첩 작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원주 치안, 네, 비상 치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열흘쯤 지난 다음에 수립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네, 대통령 직속으로 네, 대간첩 작전 중앙협의회를 두고, 네, 그리고 합참, 네. 요새는 합동참모본부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요새는 통합방위협의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합참 산하에 합참산하에. 대간첩 대책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요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구로 이름이 네. 바뀌었죠. 네, 그 합참의 산하에 대간첩 대책본부를 두고, 의장은 네, 합참본부장이 겸임하고, 네, 검사장, 치안국장, 네, 중앙정보부 관계관, 이리 다 모인 대간첩 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1월 17일 날 네,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합참산하 대간첩 대책본부 상급기관으로 네, 대간첩 작전 중앙회의에는 의장이 네,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네,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네. 중앙정보부장, 장관급이 참여하나. 네, 이래서 이제 지휘체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정보부로서는 네, 입지가 좀 줄어들었죠. 네, 그 당시에 오늘날도 우리 안보 일선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국가가 상시적 위기에, 북한이 요새도 계속 남쪽에 위협을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게리라를 난파하고 이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북한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조금 더 우월했다고. 우월했습니다. 네, 그래서 70년 전후를 기준으로 네. 우리가 앞서기 시작했지. 70년 한 중반부터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경제력이 예, 북한이 더 잘 살았으니까, 네. 이제 자기들로 봐서는 남한은 이제 우습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남한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시도할 정도로. 네. 거꾸로 지금 역으로 우리가 김정은. 네. 그러니까 남한 대통령을 살해하는 길도가 이후에, 네, 또 보면 요새는 미얀마라가 옛날 버마, 네. 아웅산 폭파 사건 됐었죠. 예, 예. 그때도 장관들, 네. 고급 일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갖다가 완전히. 네. 김정일이 지시로 예, 표를 내서 예, 아깝게 돌아가셨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로 예, 대간첩 작전 지휘체가 일어나되니까, 예, 중앙정보부 좀 역할이 축소되고 일1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도 예, 중앙정보부는 정보 입수가 좀 늦었어요. 예, 중앙정보부 회고록을 보면은, 예, 김형욱 예, 회고록을 보면, 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김형욱이었습니다. 예, 김형욱 회고록을 보면은, 김형욱 부장은 예, 1월 20일 날 새벽에 예,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 예, 이랬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의 회고를 보면, 자기는 1월 20일 날 출근을 해서 예. 보고를 받자마자 청와대에 가서 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예.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근 국방장관이 처음에 예.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이름들이 뭐하러 들어왔을까 이래 이제 하문을 하니까 김성근 국방장관은 예. 아무래도 뭐 저 경찰, 예. 군, 주한 미군 시설 예. 이런데 뭐 폭파하는 이 테러하러 왔지 않겠습니까? 예. 테러로 간주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 그래 테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랬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예. 그 이제 무장공 비출연이 1966년도에 예. 63회 예. 188명이었는데 예. 1년 뒤에 67년대에는 예. 338에 770이었거든요. 그 몇 배가 급나나? 몇 배를 폭증한 거죠. 야. 그러니까 또 보니까 그 방첩대에서 예. 무장간첩을 잡아서 신문을 해보니까 게릴라 부대를 창설했다는 그 진술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에 예. 공포가 예.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저 베트남도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유진영과 예. 공산진영의 대리전 역할을 베트남과 한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 김성근 국방장관이 보고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뭐하러 왔노? 뭐 이런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21일 날 이제 보고를 받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도 예.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놈들이 뭐하러 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예. 혹시 이게 청와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래 묻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영욱 부장이 이건이 김영욱 그 효골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욱 부장이 아니 설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김영욱 그 부장은 회고롭게 예. 자기가 부장 재직하는 동안 예. 이 김영욱 부장이 부장을 60년대 오래 했습니다. 그렇지. 한 6년 넘게 했었는데 예. 자기가 부장 재직하는 동안에 최대의 예. 판단착오였다. 차고였다. 나 설마 얘들이 길날들이 청와대 쳐들어올 줄 몰랐다. 예. 그래서 자기도 부끄러웠다. 네. 판단착오였다. 이렇게 예.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간첩 작전 제휴 체계가 예. 일원화되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일원화된 가시적 효과가 예. 큰 게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은 1월 20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예. 김성근 장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최한국장한테 예. 각종 비상경계령을 내려라. 예. 각종 비상경으로는 막 전투 네. 차량을 실제로 배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금 중에서 저쪽에 정릉, 창동 예. 이런 축선에 예. 청와대 진입을 못하게 방어선을 구축해라. 경찰로. 예. 군도 한다. 예. 이래 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때 경찰이 치놓은 방어선 때문에 예. 우리 청와대 침투를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어선을 치고 예. 1차 교전이 일어난 게 종로 경찰서장하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종로 경찰서장이 예. 최규식. 최규식인데 그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이 예. 그 김신조 일당이 그러니까 저 1월 20일 날 초저녁부터 이동을 시작하니까 예. 경찰이 포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종로 경찰서장이 그 자문 고개로 예. 달려간 겁니다. 예. 요새는 자문이 그 밑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예. 뭐 이쪽이 청와대 옆에서 세금 쪽으로 그냥 터널을 통과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 고갯길을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 거기 마루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예. 고개 마루에 넘어가게 그거 있고 지금 최규식 그 총경, 지금 경무관 거기 동상도 있고 지금.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예. 그 저희 집사람하고 예. 그 우리 저 1월 달만 되면 예. 우리 저 김창호 박사님도 향로병이 쓰고 하고 예. 예. 저도 향로병에서 이 추위 때문에 예. 그 일선 장병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나. 예. 그 지금 뭐 저보다 수십 40년 넘게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은 예. 그래서 고생하겠다 싶어서 예. 추워 쓰시면은 안보 현장을 예. 이제 가끔 갑니다. 아이고. 집사람 데리고.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최규식 서장 동상 예. 그걸 한번 가보고 지금 왔어요. 중에 예. 예, 그
코스를 예. 한번 이쪽에서 청와대 옆에서 예. 저쪽에 그 북촌 있는 데서 쭉 걸어 올라가면서 예. 저는 그 어디 경복궁 근처 어디 그 동상을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길가에 우측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걸어서 가니까 네. 한참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복궁 옆으로. 네. 그래, 거기서 지금 자화문 터널 가기 전에. 그 우측에. 누각 있는데 네. 그 가기 전에. 네. 근데 가다 이제 경찰이 그 보초로 서길래 네. 사고 있고 그 이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 동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그랬었는데 야, 아니 참. 경찰 아저씨도 이 청와대 경비하면서 예. 최규식 서장이 누구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모른다 하고. 그래 참 이게 교육이 안 되네. 안보가 네. 참 교육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배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네. 선배들이 잘못하면 네. 그 친구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제가 이렇게 뭐 국가 정보를 그 공부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국가 정보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네.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러면 네. 일부 사람들은 네. 그 흑역사 좋지 않은 역사를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네. 그거 말라고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네. 참 반성해야 될 게 네.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네. 6.25 전쟁 무수한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시에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서해 유승용 선생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징비록. 임진왜란 때 비참한 현실적인 진비록을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조선시대 때는 검서였어요. 네. 한국에서 읽지 마라 그랬어요. 네. 부끄러운 역사다 이래가지고.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네. 그걸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읽어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대비해야 되나. 네.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최규식 서장 동상 이런 것도 그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젊은 나이에 네.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양반 그 경찰서장이 그것을 몸을 던져서 방어함으로써 네.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네. 그 이제 혹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독재자다 네. 이러면서 비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최근에 뭐 서울에 본 그 영화도 네. 저도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찍었다마는 이게 뭐 독재자, 권력 네. 맞추고 하는 사람을 이제 묘사해놨는데 예,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다 비하를 하는 거죠. 네, 그 옛날에 남산의 부장들 네. 칼년도 그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완전 비하를 해놨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그 험난했던 네. 그 시대에 몸을 바쳐 안보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네. 이 최규식 종로수장도 네. 그분이라고 자기의 목숨이 안 아깝겠어요. 네. 그렇지만 가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몸으로 이제 김신조 일당이 방첩 때 예. 하면서 위장을 하고 걸어왔어요. 예. 그러고 그 자화문 거기에서 권총을 빼들고 예. 당신들 정체가 뭐냐? 예. 신분 밝혀라. 예. 못 간다. 예. 나 종로수 경찰서장이다. 예. 이러니까 그것을 이제 총조장이 예. 드르륵 그러면서 기관총을 가린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예. 저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예. 그래 1월 20일 날 이제 오전에 신고를 하고 예. 그날 낮에도 예. 대통령 집무실에 예. 김영욱 중앙정보부장하고 김성은 국방장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앉아서 예. 계속 이제 정권의 비상이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신조 회고록을 보면은 예. 남욱군이 신고를 하면서 군에서 이제 신고가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비봉이 와서 언덕에 있었잖아요, 낮에. 예. 그때 보니까 헬기가 막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 막 숨어 있는데 예. 응급해서 날아가지고 그때 가슴이 덜컥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노출됐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게 있는데 그 1월 21일 예. 1월 21일은 일요일입니다. 예. 일요일. 네, 이 사람들이 1월 21일을 목표로 한 것도 예. 일요일은 예. 아, 휴식 없이. 북한 사람 말로 남반부 놈도도 논다. 예. 그 청와대도 예. 대통령 일정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있다. 예. 이걸 아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주일 했는데 1월 21일 날 오전에 이제 김용욱 부장이 보고를 하고 그 국방부 장관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냥 박 대통령이
김영욱 부장한테 그 김성근 의원 오락하고 우리 저녁이나 같이 하지. 예, 이래 해서 그 같이 이제 복요리로 저녁을 먹고 예, 나오는데 이제 김성근 의원도 이제 주당으로 예, 술꾼으로 그때 유명하거든요. 그래 김영욱 부장하고 예, 술 한잔 더 하자. 예, 그래서 술 먹고 있는데 이 전투 상황이 벌어졌다. 총격전이 네. 총소리가 들리고,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 이때는 이제 그 게릴라전이니까 예, 정보 활동의 주축이 예, 국방장관한테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이제 10개월 후에 울진 삼척지구에 예, 또 대량의 게릴라가 이루거든요. 예, 그때도 중앙정보부가 예측을 넣었어요. 네. 그 이제 이 대간첩 작전 체계를 네. 게릴라 침투를 국방부로 일어나다 보니까 네. 중앙정보부는 조금 한발 네, 정부에서 이제 조금 예측 보고를 네. 했는데 네. 상황 보고는 네. 늦었다 하는 게 늦었어요. 이 중앙 이날 저녁에도 이제 김웅 부장도 네. 그냥 그 김성근 의원하고 청와대 근처에서 저녁을 먹다 네. 이제 알게 됐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1 사태로 인해서 이제 대간첩 대책본부가 이제 결국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국방부 위주로 이제 이렇게, 게릴라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요새 통합방위협의회는, 중앙은 국무총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고, 지방은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그 의장이 되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또 대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시에도 이런 어떤 게릴라 작전이라든지 어떤 우리 남쪽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하니까 평시에도 아마 이렇게 또 항상 유비무환으로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면 청와대 이제 기습,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